끝난 겁니다. 남은 거는 헌법 질서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채통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제는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이 와중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이 업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장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물론 한 개인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우투기구에 업적으로 참석한 서울시장이 국무위원들 보고 사퇴하라고 얘기합니다. 장관들 대상 국무위원들이에요. 장관이 이게 앞서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결정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직 정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했다 하지만은 이제는 지킬 건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무지막지한 막가파식의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뭐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또 하나 얘기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야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대권주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대권주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시장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성남시장이 그렇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성남 시민들이 불쌍해요. 네, 이건 아주 사족입니다. 자, 내가 왜 루비콘 강을 건너냐?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런 공소장은 아닙니다만 최순실이 남정범이 정호영이 정우성이 기소하는 기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분관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것으로서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 질서에는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형사 소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내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강제로 내몰 수 있는 건 탄핵 절차만 있어요. 그게 헌법 질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아마 탄핵 절차를 밟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헌법 질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막 주의 주장을 막 펼치는 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아, 문재인 의원입니다. 아니죠. 의원도 아니죠. 문재인이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뭐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대권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아니 요즘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비상대권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권 총리한테 다 넘기라고 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거를 마음대로 대통령이 다 내려놓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마구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미 박근혜 정권은 이미 이제 다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주권자의 신뢰가 없으면 그거는 정치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 절대 안 하고 퇴진 안 한다고 하고 이제 버티는데 결국 탄핵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특검 법안이 통과됐고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이제 특검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럼 몇 개월 또 걸리겠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느 시점인가 아마 탄핵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 절차가 끝나면 뭐 한 1~2개월 걸릴 겁니다. 그게 끝나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저것을 다 보면은 한 6개월 조금 더 버팅긴다면은 뭐 한 9개월 뭐 그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버텨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6개월 아니면 9개월 정도. 또 이 국민 여론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미 정권은 사실상 무너졌지만은 임기는 채워야 된다 하면은 물론 임기는 아마 내년 2월달까지 갖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100만 촛불 인파에 민심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5천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200만입니까? 그럼 5,100만 나머지 국민들의 민심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참 국민을 얘기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만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사태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87년 헌법 체제에 낡은 정치 관습 이것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87년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앞으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물론 내년에 헌법 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현 정권이 과거의 적폐가 전부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청산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지금 야권에서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 보세요. 우왕좌 이것도 아니고 뭐 하야 해랬다 퇴진하라고 했다 또 뭐 국무총리 야당 추천 국무총리 뭐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 찾아가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있으면 국회에서 추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당이 거부해서 근데 지금 와서 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많은 것 같으니까 또 하겠다고. 아니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게 다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만들고 있어요. 지금 또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친박 비박으로 나눠갖고 오늘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지사하고 또 김용태 의원이 탈당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남경필이 서청원 그 친박의 좌장이라는 사람 막 지금 비난하고 나왔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건 정치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들의 정치 이익을 추구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제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제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대통령을 퇴진시키더라도 그 질서에 맞게끔 정해진 절차에 맞게끔 퇴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번에 그 촛불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의 모습이다. 맞아요. 지난 토요일날 전국에서 뭐 80만이 모이느니 90만이 모이느니 또 경찰 추산은 뭐 한 30만이라고 하고 하는데 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엄청난 그 시위가 벌어졌는데 연행자 한 명도 없고 폭력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모습이에요. 설령 그게 의제된 거라 하더라도 하여튼 성숙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떤 미래를 어떤 밝혀주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 정치권의 지도자들, 정치인들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 추미애 대표 보세요. 대통령한테 떡하니 만나자고 그래서 딱 약속을 해놓고는 제안을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놓고는 뭐 14시간 만에 또 핵 뒤집어서 못 만난다.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나? 거기다가 또 누가 그것도 아이디어를 주는지 모르지만 뭐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어쩌란 말이야.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요 전부 다 무장하고 나서 청와대로 쳐들어갑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그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막 유포해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결코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러군요. 이건 자꾸 스트레스를 줘갖고 뭔가 자기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결국은 자기들 말 그러잖아요. 국민이 주권자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권력을 회수해야 된다. 왜 자기들한테 이걸 적용 안 합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를 선택해줘야지 자기들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벌써 다 권력 가진 것처럼 지금 진짜 정치주의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폭력적으로 나서거나 대크당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질서 또 헌법 질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론 요즘 언론들 해도 너무해요. 왜 선동을 합니까? 왜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마치 뭐가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아니 도대체 언론에서 뭘 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시위 인원이 30만이 맞습니까? 35만이 맞습니까? 60만이 맞습니까? 70만이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시위가 벌어졌으면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인원수 가지고 그거 따지고 지금 그럴 때요? 본말을 가지고 근본적인 걸 언론이 짚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줘야지. 이거를 물론 황색 언론이 되다 보니까 이걸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또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큰 어떤 그 위기, 국가적인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하면은 언론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말단적인 지엽적인 재미 위주의 얘기 이런 거 가지고 언론을 꾸며가고 시간 때우고 언론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이 사실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기본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나라인가 그 헌법에 다 있어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정치인들 지들 필요하면 항상 헌법 1조 자꾸 얘기하대. 근데 왜 자기들 행동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자기들 저기 할 때는 왜 그건 잊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헌법 1조 헌법 2조 자꾸 거들먹거려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정략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그거 싹 무시하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최대의 기회라고. 어떻게 됐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대한민국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해 나가느냐,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느냐에 우리의 국민의 어떤 민주적 수준이 결정됩니다. 우선 절대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정략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헌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걸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범법행위를 하고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돼요. 그러나 헌법에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임기 안에는 형사적 소출을 안 받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검찰에 조사를 안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도 또 순서 있고 절차가 다 있어요. 수사라고 하는 것이 당장 오늘 안 끝내도 또 수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그거는 그것대로 아주 엄중하게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또 단순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밝혀야 돼요. 이른바 발본세 권력이라고 하죠. 다 밝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서 전부 처벌하고, 아니 잘못돼서 부정하게 재산들 형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회수해야 돼요. 그걸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전부 회수하고 또 감옥에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정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아니 지금 뭐 왜 뭐 안철순이 문재인이가 뭐 당장 막 그냥 내려오라, 퇴진하라, 뭐 하야하고 막 왜 그래?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빨리 하야지. 60일 내에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다음번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현 이 위기, 정부, 이 전국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에 위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원로, 국가 원로들이 좀 나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버액션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좀 국민의 어떤 불만, 어떤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도 좀 가라앉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테이크오프, 한 번 더 도약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좀 중요하고 멋진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이에 터짐으로 해서 국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국가의, 국민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 위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